자취를 오래 했거나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나온 부동산 중 하나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정말 많은 집들이랑 부동산들 찾아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좋은 집을 찾으려고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근데 제가 좋은 동네랑 좋은 집을 잘 알아보는 정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집 구할 때는 좋은 부동산이랑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이 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을 구해보면서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게 하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계약할 때가 돼서 갑자기 특이사항을 통보하는 부동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데들이 제일 화가 났는데 이게 사실 전세라는 게 몇 억이나 되는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안전한 집을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을 계약 직전까지 일절 얘기 안 해주다가 계약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하는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법인인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꺼리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서는 은행에서도 위험한 집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계약금을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사항들을 그때서야 말하는 부동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왜 그 전에 안 알려주셨냐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이 정도는 안전하다. 이 가격에는 다 이런 집이다. 대출 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임차인을 오히려 약간 예민 보스처럼 까탈스러운 사람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물론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다 위험한 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보고 금액을 조율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뢰감이 너무 없어져서 그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죄송한데 계약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저당 없는 집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집을 계약하라고 소개해줬던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가계약금 넣기 전에 알게 돼서 결국 계약은 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서 다시 그 집을 찾아봤는데 제가 계약을 안 한 후에 몇 달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안 나갔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꺼려하는 조건이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안전한 집이라고 하는 말만 믿지 마시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 같은 거는 직접 떼보시고요. 부동산 말만 듣고 가계약금까지 넣고 계약하러 현장에 갔는데 막상 그날 등기 때 보니까 뭐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감하니까 꼭 등기를 미리 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찾는 조건이랑 다른 집도 무조건 그냥 추천하는 부동산입니다. 1번이랑 비슷한 듯 다른 상황인데 제가 집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제 조건에 안 맞는 집을 무조건 추천을 해준다면서 일단 집 한 번 보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런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을 추천하는 곳도 있었고요. 이게 모르고 그 집까지 다녀온 다음에 알게 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장난 아닌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집을 보러 가기 전부터 그냥 주소부터 물어봐서 등기 확인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다음에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걸러주지 않는 중개사분들은 아무리 집이 좋아 보여도 그분이 추천하는 집은 안 같습니다. 세 번째, 집 컨디션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부동산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앞에 말씀드린 경우에 비하면 좀 양반이긴 해요. 집을 구할 때 보통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집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에 집 사진이 없는데 텍스트로만 올수리, 상태 좋음 이런 식으로 써둬서 찾아가 봤는데 막상 가보면 이게 진짜 언제 올수리를 했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동산 찾아가기 전에는 아파트 연식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집 컨디션에 대해서 추측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일부 수리라고 써있으면은 아 집이 많이 더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수리라고 되어 있으면 뭐 있을 건 다 있나 보다. 근데 집이 촌스럽게 뭐 인테리어가 됐다거나 지저분해 보일 순 있다. 특 올수리 정도로 써 있으면 그래도 좀 깨끗하겠거니,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 벽지에 튀지 않는 몰딩이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걸러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직장 물어보고 비싼 곳 위주로 보여주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신혼부부라 집을 구하러 가면 부동산들에서 보통 뭐 20평에서
30평대 초반 적당한 가격의 집들 다 보여주셨는데 간혹 회사 관련 정보들을 슬쩍 물어보시거나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시고 그 뒤부터는 약간 작은 평수들은 굳이 안 보여주시고 큰 평수나 비싼 가격대 집들을 좀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개사분의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임차인 쪽도 좋은 집을 원하는 거면은 뭐 양쪽 니즈가 다 맞으니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딱히 그렇진 않아서 그래서 전셋집 구하러 다닐 때 가성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이라면 굳이 뭐 본인의 자금 상황이 좋다던가 뭐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된다거나 이런 정보까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참 일 잘하신다 이렇게 느꼈던 부동산들도 있었어요. 이런 곳들은 아예 주변인들이 적극 추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일단 뭐 문의 전화나 뭐 문자 같은 거에 굉장히 답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판단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근처 집들을 되게 빠르게 리스트업해서 문자 같은 걸로 먼저 알려주시고요. 하루 안에 그 집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집이 있어도 뭐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되게 비협조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집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단지 안에서 최대한 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집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집들의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좀 꿰고 있으시고 뭐 집을 하나 보면은 지금 본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서 깨끗한 편이다. 아니면 조금은 지저분하게 쓰신 것 같다. 뭐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수리나 청소를 요청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주셔서 제가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편만 드는 느낌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다. 대신 이 부분은 임차인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간 조율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부동산을 서로 믿고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구할 때 겪어본 많은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분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취를 오래 했거나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나온 부동산 중 하나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